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신통합 노동법 제2판, 이제 제가 강의 때 사용하는 교재를 가지고 판례 녹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 음량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좀 소리를 줄이시고, 제가 이 인이어 마이크인데, 좋아요. 네, 수음 기능이 엄청 뛰어나서 너무 크게 들려서 웅웅웅 울리거나 그러면 소리를 좀 줄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통합 노동법 22페이지. 법원성이 문제되는 경우 법원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계시죠? 노동관행의 법원성, 노동관행이란 노동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써 노사 간의 행위 준칙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외워야 되는 판례가 나오죠.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그리고 판례를 제가 녹음을 할 때에 두 문자를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외우고 계신 두 문자가 있으실 텐데 괜히 또 혼동만 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네, 저의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판례를 꼼꼼히 읽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이에요. 우리 교재는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관행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우리 답안 문구에 나와야 되죠. 원칙적으로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을 꼭 쓰시고 그 다음 다만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 노동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된다. 자, 그런데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문제가 되죠. 노동관행 법원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요. 법원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이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노동관행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학설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의 지위로 파악하는 규범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취업규칙의 지위로 파악한다. 이게 규범설이고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파악하는 계약설이고 그 다음에 구속력의 근거를 신의 측에서 찾는 신뢰책임설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노동관행의 변경 절차 관해서 직접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바는 없어요.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 이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급심 판례에서 사용자가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 이 하급심 판례는 규범설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근로의 권리의 주체로 넘어가서 외국인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할까요? 헌법재판소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사회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죠.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자리의 권리죠는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 때도 자유권하고 사회권을 꼭 정확하게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초심자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유권은 국가 가만히 있어. 국가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자유권이고 사회권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국가가 왜 가만히 있지? 나 좀 도와줘야지. 이게 사회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2007년 8월 30일 결정이네요.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뭐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그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하서가 뭐야? 혀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조건 중 주요 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좀 길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이게 이제 노동부 예규인데, 이 노동부 예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파일을 바꿔서 이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돼서 이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이제 제 입에서 조금 더 뛸게요. 네, 조금 더 뛸게요. 자, 그래도 크게 들리시면 조금 줄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발음이 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 우리 노동 3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2020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노동 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며 자유권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노동 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연역적, 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 3권, 특히 단결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렇게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년 9월 3일 판결입니다. 다음으로 노동 3권의 상호관계.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가 다 알고 계시죠. 이 노동 3권의 상호관계에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노동 3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그 뒷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위 노동 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액적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과 관련해서 꽤 오래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반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부인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근거가 중요하죠. 국민 전체의 봉사자, 직무의 공정성, 그리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상 예산상의 제약을 들고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일반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부인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1번 국민 전체의 봉사자, 2번 직무의 공정성, 3번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상 예산상 제약을 들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1992년 4월 28일 결정이네요. 그 다음에 교원의 노동 3권 제한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 제한 근거, 요 관련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뭐예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있는데 이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 3권, 근로 3권 규정이잖아요.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고 노동 3권 제한은 입법자가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해서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 금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헌법상 개별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체 행동권, 쟁의권이겠죠. 단체 행동권 금지 규정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떠냐 읽어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을 일체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한 후 근로 3권을 일체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한 후 헌법상 개별적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라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즉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특수경비원에게 보장되는 근로 3권 중 일부인 근로 3권 중 일부인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을 일체로서의 하나의 기본권 이렇게 파악하니까 특수경비원에게 보장되는 근로 3권 중 일부인 단체 행동권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공공성,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겠죠. 반대 의견은 근로 3권을 각각의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해요. 근로 3권을 각각의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건 반대 의견이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제 다수 의견이라고 할까요? 합헌 의견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바꿔서 녹음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